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관련해가지고,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석 이후를 겨냥해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뭔가, 이런 쪽에 관련돼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코스닥 먼저 보면은 연속적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약간 약보합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이렇게 문제냐라는 거죠. 이제 3억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요새 주린이 이런 분들, 또 단타방 같으신 분들은 맨날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을 갖고 저희 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억 넘는 분들, 한 종목에 3억 넘는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종목들이 좀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3억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맨날 단타 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주인공이 누구였으냐 이거죠. 주인공이 올라갈 때 주인공은 뭐냐?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이 개인 중에는 물론 동학개미군들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손이라는 거죠. 큰 손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렸고요. 57조를 산 겁니다. 57조를. 이 사면서 끌어올리면서 이 시장의 버팀목이 됐고, 또 올라가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분출시켰고, 그 중에는 잡손들보다는 큰 손들의 힘이 컸다라는 거죠. 이 큰 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자기 자금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죠. 근데 요번에 이게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12월 달까지 가다 보면 이 큰 손들의 매매 동향으로 보면 10조 원 정도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관련한 이 3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동학개미군 주린이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 간과하는 주린이들이 많다. 동학개미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동학개미군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왜냐하면 동학개미군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은 서슴없이 괜찮게 버티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타 치다가 매일 단타 치다가 수익을 못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수는 올라왔는데 내 구자는 플러스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고로
여기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예, 분노가 연출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분노가 있어서 그냥 내려올 때 팔고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했는데 내려올 때 팔아서 지금 거의 투자 심리를 못 찾고 또 투자 심리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투자의 관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하고 내려올 때 매도해서 이 상승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못 내고 깡통을 차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기관화 장세가 연출돼서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주인공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총 한 방 쏘면은 흩어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흩어지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에너지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이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죠. 우리보다 더 올라갔고 연속으로 몇 개월씩 올라갔던 장세인데 요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보이는 거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약 40일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 이제 40일도 안 남아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책적 공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자금을 못 쏜다 또는 자금 푸는 것이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조정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뭐냐? 선거 전에 정책과 또 수단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노이즈가 형성되고 있고 그 노이즈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대폭락이 일어난 장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고점 대비 지금 뭐 10% 정도 조정받았는데 그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만 이번 주에 봄거나 다음 주 정도 돼서 그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2.4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이 통과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요새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헛소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지만 폭락하면 미국 증시는 자율적인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금을 많이 풀어놨고 그 자금들이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매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을 것이지만 폭락 장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고 그러죠. 활성화되고 있고 오히려 소비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사태까지 소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결론은 뭐냐? 자,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거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경기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했고 자금을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썼고 경기 부양책이
중국은 이미 많이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디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언택트 관련해서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시장 전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 하에 두 나라가 경제가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2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서 이제 경기는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우리나라의 수출의 25%와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역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특히 수출 시장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천천히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내년에 경기가 가장 좋아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고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조정은 재차 상승을 위한 조정이지 폭락의 전조 조건도 아니고 또 이 장은 내년 경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으로 올라온 장이라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실적이 겸비된 실적과 연관된 실적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즉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펀더멘털 장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개인들이 이끌었습니다. 이 시장을 개인들이 이끌었고 개인들이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올라갔지만 내년에는 이 유동성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는 기관화 장세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관들과 외국인은 실적 장세에서 자금을 쏘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조정 파동은 오히려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 장세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조정의 자연스러운 거는 이 조정이 우리에게 투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로 이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사람은 정말 폭발적인 장세를 다시 경험하면서 부자의 길로 들었을 것이다. 왜? 내년에 실적 장세라는 것. 실적 장세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늘이 9월 25일입니다. 자, 9월 30일이면 3, 4분기가 끝납니다. 자, 올해 좋았던 것들 보십시오. 올해 좋았던 것들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의 눈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자, 4, 4분기까지 이미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실적, 기업의 내재 가치를 6개월 또는 3개월 미리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다, 기업의 내용이 좋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던 회사들은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옴으로 인해서 고점을 갱신해서 왔고,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미 2020년에 실적이 좋은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눈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9월 30일이니까 이미 3, 4분기가 끝났고 4, 4분기 실적은 내년 4월이니까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발표하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은 주식에 영향이 없다. 이미 2021년 3월 31일 날 4, 4분기 실적과 온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지금은 3, 4분기 실적까지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잠시 흔들림은 있겠지만 투자의 눈은 내년 실적으로 관건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통해서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닥에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종목이 올해 좋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내년에 좋은 것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으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에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왜 보지를 않느냐? 아이고, 그거 바닥에서 처박혀 있고 너무 지금 안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KMW죠. 자, KMW를 보시면요. 이 실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연속적인 적자 회사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019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주식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자 회사가 갑자기 260억 나던 적자 회사가 마이너스 1,300억의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이 어떻게 봤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MW가요. KMW가 보시면요. KMW가 어떻게 올라갔느냐면, 자,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 이 12월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1, 4분기를 지나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합니다. 이거 보시죠. 쫙 갔다가 이렇게 뻥 뜨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12월까지 좀 빠지다가 흔들면서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폭등을 해가지고 무릴경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거의 1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회원님들
회원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요, 꽃이 피고 만발했던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되고 턴이 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교체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갑니다. 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3, 4분기 실적이 끝나기 때문에 물론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3, 4분기, 4, 4분기 실적은 지금은 약간 의미가 없다. 내년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탄으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때도 종목을 몇몇 개 언급해줬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메가트렌드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중에 미래의 역사를 지배할 자율주행의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고요. 제가 무방한 지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여기서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를 발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 요소가 뭐냐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미래의 역사를 지배할 자율주행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상이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빠약빠약하는 이게 라이다죠. 라이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에이더스가 들어가죠. 요게 이제 5G죠. 5G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라이다입니다. 앞에 있는 사물과 사물, 뒤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위치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셀프 드라이빙에서는 요 AI 기능이 있습니다. AI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이 전체가 오타 서비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고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내달에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오타 서비스, AI 칩, 그 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에이더스와 라이다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어떤 모드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테슬라는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한 소프트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지금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은요. 적극적인 자에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두 번째 설명드리지만 지금 코카콜라나 저평가 종목을 사다가 지금 애플을 샀습니다. 애플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노우브레이크를 샀습니다. 매출이 2천억도 되지 않는 회사를 시가총액 83조에 매수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자, 애플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도 투자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투자의 눈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왜 600조씩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의 관점을 바꿨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금은 저금리 상태다. 그리고 성장주가 대세다. 그리고 저금리 하에서 성장주가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판다. 라는 관점하에 애플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 애플에 투자했다는 워렌 버핏의 철학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LG와 SK 또는 SK와 현대가 만나고 있고요. 삼성과 현대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될 것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릿고개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가 되고 있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 이 힘든 보릿고개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 이런 거가 핵심이다. 그러면서 BW, CB를 발행해서 자금을 공짜로 쓰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혈맹을 맺고 캐펙스를 늘려가는 기업, 이런 기업,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손해본 거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하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과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봤습니다.